안녕하세요. 투자클럽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들이 주간으로 보면 약간의 조정 흐름들이 나왔고 뉴욕 시장은 소폭 상승했지만 그래도 전체는 조정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유독 이제 많이 빠졌던 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그 약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던 것은 달러 인덱스의 어떤 기인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워낙 특히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수금으로 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직까지 협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주춤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본격적인 어떤 자금의 그 유입 속도가 가파르다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결국은 뭐 1,400원대 넘어가는 이런 일들보다는 1,400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제 주말에 뉴욕 시장은 PC 물가 지표가 지금 이제 거의 부합하게 나옴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뉴욕 시장은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일단 기술주들도 좀 주중에 약간 조정받다가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고요. 9월 말에는 일단 뭐 지금 이제 월말에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 이런 달이다 그렇게 보고, 10월, 11월, 12월 달은 원래 그 뉴욕 시장의 흐름에서는 가장 좋았던 이런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흐름에서도 일단 뭐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 요소와 우리가 또 지금 이제 10월 달 들어가게 되면 추석의 긴 연휴의 어떤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시장이 이제 그 11선을 깨고 21선을 테스트하러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는데, 주간 단위로는 지금 현재 마지막 4주차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것, 9월 4주차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는 매수의 자리고, 이 반등의 힘이 월말과 월초에서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10월 초에 또 연휴라는 걸 맞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적인 이런 흐름보다 변동성 장세,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치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주간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3.2%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죠. 미국도 나스닥이 0.7% 마이너스인데 독일, 프랑스, 중국 이런 쪽은 좀 가격대가 먼저 조정받았던 데인데 여기는 좀 올랐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는 조금 조정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지금 있을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비자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가 29일부터죠. 이건 뭐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로는 우리가 그 한국 수출입 지표가 10월 1일 날에 나오고 우리는 10월 3일 날 개천절 휴일인데,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그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가 11월 달에 나오고 그 10월 달에 나오고 10월 3일 날이 역시 미국의 고용 보고서하고 ISM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그
그 이벤트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데 이날 우리가 쉰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날에는 그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출이 있는 달이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러한 시장 흐름들로 보면 주가는 기본적인 이런 시장 흐름에서 다음 주의 시장 흐름에서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여기를 보면 11선을 처음으로 이탈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난 8월 1일 날이죠. 8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또 이렇게 떨어졌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단기적으로 기다렸던 매수세에게는 좋은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 이게 무너졌으니까 시장 흐름은 빠른 회복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빠른 회복과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게 빠르게 안 나타나면 시장에는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수는 지그재그로 하루 음봉, 하루 양봉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 그것도 10일과 21선 사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는 20일에 근접하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쪽 그 시장 흐름들을 전부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제 미국 그 시장하고 전부 종합해 볼 때 종목의 어떤 장세가 형성이 되는데, 종목 장세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게 로보티즈이고요. 이건 제가 9월 1일 날 아주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로보티즈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거의 뭐 8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스몰 캡인데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9월 달만 하더라도 9조 이상을 샀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간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볼 때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보합입니다. 그 똔똔이란 얘기예요. 매도 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시장은 사실은 상법 개정을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뒤로 살짝 미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못 올라갈 때는 그것이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그냥 이렇게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섹터는 그 보시면 그 일단 기본적인 시각은 반도체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가 주역이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지금 그 다음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주역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체 시장 흐름에서는 먼저 손조정 받았던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조방원 중에서 조선은 최근 들어와서 밀었고, 그 방사는 아직도 탄력이 있었는데 원전은 그냥 쑥들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수가 3,500을 가서 그 거래가 엄청난 거래 대금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의 움직임들, 특히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비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9말에서 10초의 그 반전의 고리는 방산이나 지금 현재 그 증권주가 올라올 것 같고, 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와 로봇 쪽에서 시세를 이어갈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이제 AD 테크놀로지죠. AD 테크놀로지이고요. 이 AD 테크놀로지는 뭐 그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지금 이제 공조 체제를 이뤄가서
AI6를 찍어내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가게 되면 설계회사와 지금 이제 파운드리 회사의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지금 현재 그 AD 테크놀로지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그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핫 이슈이고,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를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원전의 흐름은 뭐 원전의 주가가 일부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큰 그림은 원전의 흐름들은 이어갈 것 같아. 다만 이제 원전이면서도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BH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쪽의 시장 흐름을 조금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증권주에서는 지금 이제 뭐 그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삼성증권 이런 것도 좋지만 유진투자증권 같이 그 수급도 약간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로봇주의 대장은 저는 로보티지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로봇은 어떻게 보면 로봇을 그냥 우리가 만드는 어떤 로봇의 어떤 그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죠. 그리고 이 로봇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걸 그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하는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협동 로봇이냐, 우리의 일을 보조해주는 뭐 서비스 로봇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냐, 이렇게 봤을 때 휴머노이드로 갈 때의 시장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손이죠. 이게 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공장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집었다 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일정한 돌을 주고 그 어떻게 보면 힘을 줬다가 짚고 힘을 빼면 되지만, 그 이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손초 역할을 하려면 뭐 계란을 잡을 때 세게 잡으면 깨질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을 잡을 때 그 살짝 드는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핸드가 전체 어떤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뭐 그렇던 면에서는 로보티지가 지금 현재 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그 오픈 AI와 로봇손을 또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다른 쪽의 빅테크 기업들, 로봇에 관련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지금 현재 대량 생산 체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쪽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BHI, 세 번째는 유진투자증권, 네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자,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D 테크놀로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와서요. 반도체가 다 올랐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이런 쪽으로 올라와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쪽의 분야는 이만큼 내렸단 말이에요. 가격 조율이 충분히 들어온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떨어지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금 디자인 하우스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3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보면 24,500원에서부터 23,500원까지 사고 윗단으로 29,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BHI입니다. BHI고요. 이 BHI는 먼저 하락하고요. 이제 59,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여기 한 달 이상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살짝 들다가 떨어뜨리고 어저께 양봉이 났다는 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6일 연속 매수하고 기관이 외국인이 어저께 매수에 가담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반전의 고리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고요. 48,000원 47,000원에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52,000원, 2차적으로는
57,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종목은요, 유진투자증권요. 주가가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월 달까지 시장을 주도해 왔다가 7월 중순부터 떨어지고 쉬었고 8월 달 횡보하고 9월 달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지금 고개를 들었거든요. 이제 거래가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는데, 뭐 시장 흐름에서 보면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를 고개를 들었는 거니까 여기를 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나는 뭐 그런 흐름에서 보면 3,700원대에서 3,600원대 매수하고 1차는 4,000원, 2차는 4,5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뭐 김 대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영상은, 로봇 관련주에 대한 영상은 뭐 또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담아줬죠. 수요일 날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로봇은 이제 이 보면 로보티즈가 여기서부터 10만 원대에서부터 17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이하에서 매매해서 거의 지금 이제 80% 가까이 올랐댔는데 이렇게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따라가는 것보다는 가격 조율할 때 사는 게 맞고요. 저는 15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매매하고 1차적으로는 17만 원, 2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시장이 좀 나쁘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아직까지 투자 수익들을 못 올렸던 것은 여전히 시장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김대복 투자 클럽에서는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수요일과 토요일 날 뭐 그냥 짧게 트렌드하고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9말 10초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